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 전반에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특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정말 부동산에 큰 타격이 주어지고 부동산이 끝물을 타는 건가? 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금리 인상과 부동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올해 금리가 오른다는데 집값은 안 꺾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 하반기에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죠? 연 0.5% 최저의 금리가요 기준금리고 올 하반기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소폭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낮은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전 글로벌 세계적으로 또 저금리 유동성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왔고요.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기준 금리뿐만 아니고 정부의 정책과 경기 수급 상황에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 집값 상승 가능성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또한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또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고 우리나라도 지금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가계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달러가 유입되면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요. 그만큼 국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집값 상승세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부동산이 끝물이다? 끝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반기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베이비 스텝, 즉 안정적이고 소폭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만에 하나 급격히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 시장에도 큰 충격파를 주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은 전체적인 수출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제상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즉 금융위기라든지 IMF 때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나 수출 증가율, GDP 성장률이라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LTV라든지 소득 수준에 따른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퍼센티지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있죠.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리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한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하나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끝물이다 라고 판단하시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금리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 체크포인트 5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 상황을 꼭 봐야겠죠. 즉 지금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변이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은데요. 과연 포스트 코로나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끝난 이후에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상승에 한 표를 던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에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통화량 증가는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개발 계획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보상해야 되고요. 또 GTX도 만들어야 되죠. 현금도 살포해야 되죠. 내년 대선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통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커지겠죠. 다음으로 수급 상태, 수요와 공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나 공급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까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까요? 당분간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통해서 다시 서울시장이 됐지만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의 집을 수만 채, 수십만 채를 1년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입주까지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인허가 또 여러 가지 공사 기간까지 하면 최소한 4, 5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4, 5년 안에 정말 빵처럼 찍어낼 수가 없는 게 뭐다? 부동산 주택이다. 그래서 수급상도 상승에 한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책, 규제 정책이 지속됩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이 바뀔 수 있지만 하락보다는 상승의 한 표. 심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집값 상승, 전세값이 지금 100주가 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집값 하락보다는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집값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부동산 체크 포인트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면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대세 상승장이 10년 넘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 넘게 가격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끝물이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집값이 올라갔던 앞서 말씀 5가지 요인들이 전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금리와 돈의 유동성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상승장, 지금은 아직까지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지금 0.5%에서 0.25%가 아니고요. 2%, 3%, 5%까지 정말 외부의 추격파가 오거나 유동성, 정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게 급속도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1, 2년, 2, 3년 안에 서울 수도권에게 수만 채 아파트나 주택이 공급되거나 정책이 규제 일본도에서 친환경, 친시장 정책으로 바뀌거나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외부 충격이 큰, IMF라든지 금융위기죠. 외부에서 큰 위기가 터진다거나 하지 않는 한은 현 상황이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크다, 적다, 적다. 즉, 이런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는 요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집값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저도 물론 시세를 체크할 때마다 정말 진짜 아파트값, 집값 많이 올랐다, 땅값 많이 올랐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런 상승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외면하시고 이런 객관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간과를 하시고 본인의 의지대로만 생각하시면 시장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시장과 역행하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집값 하락할 가능성은 당분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말 제 말씀을 꼭 새겨드렸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하루라도 정말 빨리 찾아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분,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보유하고 계신 투자금이나 자금 여러 개 다 틀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청약 가점이 높거나 앞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에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청약 시장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난 청약도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집값 떨어질 생각 당분간 하지 마시고 신규 매수 내가 투자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1주택자분들은 지금보다는 더 상위 지역 또 미래가치관적으로 갈아타기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내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투자로서 부동산에 접근해야겠다. 뭐 수익형 부동산이 됐든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이런 분들도 신규 투자 지역과 종목을 잘 확인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다? 거의 없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조금씩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경제 상황이나 경제 현실이나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파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 상승에 비해서 다른 집값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 자체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상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요. 시장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